안녕하세요, 맛사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기 관련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에서는 왜 그렇게 고기가 비쌀까? 소득이 3만 달러가 돼도 최고급 소고기 한번 마음껏 먹지 못하는 현실,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고기가 비싼 이유가 유통 단계 때문인지 아니면 생산 원가가 높은지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보고요. 문헌도 찾아보고 또 직접 관련 업계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도 해서 오늘 여러분께 취재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A, B, C 등급, 육량 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자, 육량 등급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에는 참 시절이 좋아서 인터넷상에 축산물 유통 종합 정보센터라고 쳐보시면은 그날 잡은 소와 돼지 고기들이 쭉 나옵니다. 전국에서 얼마만큼의 고기를 잡았고, 소를 잡았고,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가 다 나오는데요. 조금 보시기 복잡하시지만, 보시면은, 자, 1등급 A 2뿔짜리는, 키로에 22,349원, 53마리 이게 잡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 B, C가 있죠. A, B, C 등급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른데, 이거 육량 등급이라면 한마디로 기름이 적고 많음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기름이 많을수록 등급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고기가 많으면은 A 등급을 받는데 이거는 소비자들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게 어차피 이 A, B, C 등급의 고기를 가져다가 정육점에서 다시 기름을 발라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C 등급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기름 너무 많은 고기를 먹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대부분 이제 기름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은 오히려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C 등급이 좋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A, B, C 등급에서 C 등급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많은 기름을 내가 다 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고기는 정육점의 몫입니다. 자, 다시 표로 와서 1등급 A2뿔짜리 1kg에 22,349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소비자들이 와, 우리 1kg에 막 7, 8만 원 정도 나가는데 2만 원 밖에 안 해? 이렇게 싸? 좋은 고기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피를 빼고 내장을 제거한 그 도체라고 그러죠. 소를 이렇게 반 가른 그 금액입니다. 그걸 키로로 나눠서 이 안에는 뼈와 또 기름 또 뭐 발라낼 부분이 많아요. 다 발라내고 나면 정육은 600kg 소를 잡았을 때 한 250kg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구이로 할 수 있는 부위는 더 적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통 소고기 값을 얘기할 때는 1등급 A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표시가 좀 잘못됐는데 여기 1등급 A 17,546원 이것을 소고기 값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고기의 유통 단계를 간단하게 그려봤습니다. 농가에서 소를 키우고요. 도축장에서 경매로 받아서 도축을 하고 도매, 소매 단계를 거쳐 소비자한테 가는데 도매에서 소비자로 바로 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한중일 3국의 소고기 100kg당 생산 원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기가 왜 비싼지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2013년 자료입니다. 한국은 1,000원 단위이기 때문에 한 74만 원 정도 되고 미국은 한 30만 원 그리고 일본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6년 자료는 한국은 99만 6천 원 거의 100kg당 100만 원에 육박을 하죠. 1kg에 만원꼴로 이렇게 생산 원가가 나왔습니다. 한 해 생산 원가를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보통 송아지 가격을 150만 원을 치고요. 한 3년 정도를 키워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인데 3년 동안 하루 사료값을 3,500원을 쳤습니다. 4,000원이 든다, 5,000원이 든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3,500원 쳐서 사료값만 380만 원, 인건비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원가가 530만 원이에요. 보통 600kg짜리 소 시세가 한 마리에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600만 원짜리 소를 사서 자, 도체라고 하죠. 소의 배를 가르고 피와 내장을 다 빼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걸어 놓는 소 있죠. 반에 잘라서 그걸 도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600kg짜리가 400kg가 됩니다. 1등급짜리가 키로당 17,000원에서 도체로 하면 68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사서 도매나 소매상에서 사서 여러분들께 나눠서 판매를 하는 건데 이 도체도 그냥 다 팔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20% 정도가 또 날라갑니다. 뼈하고 기름으로. 그렇게 하면 정육으로만 했을 때는 600kg짜리 소 한 마리를 정육으로만 했을 때 고기로 했을 때는 한 250g 정도가 나옵니다. 그 고기를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는 거죠. 소 한 마리 도체를 구입한 가격을 250kg으로 나누면 킬로그램당 한 27,000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도 비싸게 팔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싸게 팔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원가가 27,000원인데 비싼 부위라고 해도 막 10만 원씩 팔리는 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글쎄 저도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드렸더니 또 그런 게 아니라고 또 굳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붙이는 게 아니라 소고기는 원가가 너무 비싸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세요. 우리도 지금은 다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기를 많이 이윤을 남길 수는 없다라고 고기를 파시는 분이 말씀하셨어요. 소고기가 참 비싸긴 비쌉니다. 사료값이 비싸고요. 그리고 3년에서 3년 정도를 키워야 되는 거죠. 36개월 정도가 되는데 보통 유구라고 하는 홀스타인종은 20에서 22개월 정도면은 자 소를 잡아서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36개월, 3년을 꼬박 키워야 되는 거는 물론 암소는 송아지를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유구 생육 기간이 깁니다. 그러니까 홀스타인종 유구 같은 경우는 잘 쑥쑥쑥 크는데 토종은 굉장히 길어요. 가장 그 원가에 미치는 부분은 바로 사료값과 긴 생육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고기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고기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딱 부러지는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산지에서 이렇게 다른 채소나 고구마 같이 산지 가서 사면 싸겠지만 소고기는 산지에서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다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싼 고기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한 단계라도 좀 덜 거치는 방법, 도매상에서 사는 방법이 싼데 그러면 우리 소매상 상인 여러분들도 슬퍼하시죠. 소매상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유구가 많이 싸고 고기가 맛있다는데 유구는 왜 많이 없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구에 대한 많이 인식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잡는 두수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크고 고기도 맛있다는 유구를 많이 생산을 했으면 좋겠고요. 약간 등급을 낮춰서 2등급이나 3등급, 2등급 정도를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입육들도 고기가 많이 저렴하니까 그리고 또 거세소, 한우, 암소는 고기가 맛있고 거세소는 뼈가 좋다고 해요. 근데 거세소도 맛있으니까 거세도 많이 이용을 하고 1등급 한우, 암소만 찾지 마시고 그냥 여러 가지 고기를 이 고기도 좋고 유구도 좋고 거세서도 좋으니까 그런 고기들을 많이 이용하시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고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제 돼지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 삼겹살 참 좋아하죠. 남미에서 돼지 농사 지시는 분이 아주 유레카를 외쳤답니다. 자기는 골칫거린 그 기름 부위를 한국에선 최고급으로 사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다는데요. 자, 돼지고기에도 표를 하나 준비했어요. 똑같이 자, 유통정보센터 들어가서 보시면은 돼지고기는 1등급 뿔하고 1등급하고 2등급 그런 다음에 등외 이렇게 나눠집니다. 소고기보다는 훨씬 등급이 적은데요. 자, 1kg 가장 좋은 게 5,978원, 6,000원 정도 1kg에 그렇게 도체로다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돼지고기는 소에 비해서 훨씬 생육기간이 짧죠. 6개월에서 8개월. 80kg에서 85kg 정도 되면 잡는데요. 자, 이게 95kg가 넘어가면 무조건 2등급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크면은 이제 또 생육기간이 길어지면은 2등급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딱 6개월에서 8개월 그 정도 맞춰서 잡게 되는 거고 굉장히 사이클이 짧은 거죠. 그리고 거세, 순놈이죠. 슬픕니다. 거세가 있고 암돼지가 있는데 자, 거세가 가격이 좀 싸고 암돼지가 가격이 비쌉니다. 자, 부위로는 삼겹살, 목살, 전지, 갈비 부위가 비싸고 특수 부위가 비싸고 자, 안심, 등심, 후지 이런 부위가 좀 가격이 많이 싸죠. 안심, 등심은 장조림용으로 많이 쓰고 삼겹살 기름이 많지만 왜 이렇게 비싼지 인기가 많으니까 그렇죠. 삼겹살, 목살, 전지, 갈비 특수 부위는 가격이 비쌉니다. 자, 소고기와 똑같이 최고급 등급의 고기가 6,000원 정도, 1kg 정도 하는데 우리가 사려면 훨씬 더 비싸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서도 좀 뼈와 기름을 좀 발라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마진은 제가 몇 퍼센트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건 이제 각 파는 분들에 따라 다른 거지만은 보통 이 정도의 정육점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겹살은 항상 비싸죠.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더 비쌉니다. 저는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삼겹살을 겨울에 한 창고, 냉동창고 가득히 사서
쟁여놨다가 매점 매석이 되는 거죠. 나중에 여름에 팔면은 그 차익이 억대에 이른다는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는 저는 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게, 참 금값 오르듯이 삼겹살도 여름 되면 점점 올라서 50% 100%까지 올라요. 눈에 빤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몇 달만 6개월만 저장을 해두면 그런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어요. 그리고 삼겹살을 많이 찾으니까요. 그래서 삼겹살을 드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우리 구이를 좋아하는 문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삼겹살 부위가,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올 수 있는 삼겹살은 빤한데, 그렇기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도 더 이런 현상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싸지는 이유가 구제역 파동 때 몇만 마리씩 또 매몰이 되는 거죠. 구제역 파동이 일어나면 소값, 돼지값이 떨어져요. 떨어지다가 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때 되면 돼지는 좀 그래도 사이클이 빠르지만 소는 금방 키울 수가 없잖아요. 2년, 3년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삼겹살 얘기가 나오니까 오겹살이 또 생각이 나네요. 자, 오겹살이란 부위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오겹살 말씀하시는데, 삼겹 위에 또 기름이 있고 그 껍데기가 있죠. 그래서 같이 구우면 쫄깃쫄깃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겹살 보통 미삼, 원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삼은 껍데기를 안 바른 거죠.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를 미삼이라고 하고, 원삼은 껍데기와 일부 기름을 많이 발라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도체, 4분도체 돼지고기를 잘라 갖고 왔을 때 다 잘라내 버리는 부위인데요. 잘라서 버리거나 아니면은 싸게 파는 부위인데, 그걸 붙여가지고 오겹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오겹살이 더 비싸야 될 이유는 없죠. 잘라서 버리는 부위인데. 그런데 오겹살을 더 비싸게 팔죠. 이건 좀 아이러니인데,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오겹살이 더 비싸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삼겹살에 대한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전 세계 삼겹살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어요, 한국이. 그래서 미국, 남미, 그리고 유럽,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페인, 별의별 나라 삼겹살을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한돈이죠. 한국 삼겹살만큼 맛이 없고요. 냉동 삼겹살은 참 냄새도 나고 조리를 잘 하지 않으면 정말 맛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좀 비싼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거래되는 원가는 그 정도 되고요. 제가 봐도 그 판매점에서 아주 많이 붙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것 또한 생산 원가가 비쌉니다. 자,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가격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왜 이렇게 비싼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생산 원가 자체가 비쌉니다. 그 생산 원가를 많이 차지하는 게 또한 사료값인데요. 자, 사료를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거의 100% 외국에서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는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산물이 바로 이 쌀인데요. 지금 쌀이 남아돈다고 그래서 그 농지를 많이 다른 걸로 형질 변경을 하게 되죠. 나라에서 그 지원금까지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곧 식량 위기가 닥치고, 우리가 그래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게 쌀인데, 그 쌀을 보존을 해야 되죠. 그 쌀을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료가 될 수 있는 볏짚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사료를 수입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옥수수 값이 올라버리면 소값도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료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쌀도 볏짚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예를 들었던 도표의 수치들은 약간씩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과 다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과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인터넷상에서 많이 발췌를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달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죠. 아이스크림. 마트에서 1,000원짜리가 여기서는 500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의 유통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많이 생기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맛사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